네, 오늘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손우철 키움 에셋 플래너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오르고 있죠? 네, 실제로 많이 오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게 좀 문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는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래도 좀 많이 발행하게 되면 돈 네.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상품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데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네. 직접적인 대출금도 기속적으로 이제 많이 늘려놨죠. 네.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니까 본원 통화를 기준으로 2012년도에 9.2%가 높아졌고요. 네. 2013년도에는 11.3%, 그리고 2014년도에는 13.1%.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물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서민들의 어떤 삶에는 부메랑이 돼서 물가를 높이는 형태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또 환율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인으로. 손우철 전문위원님 네네. 분석에 따르면 현재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네네. 결국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늘려서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네. 물가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 어떤- 요인은 이제 네. 환율에 대한 요인으로 좀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화 가치가 낮아져서 이제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니까 네. 특히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는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네. 의도적인 고환율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은 수출이 좀 잘 돼서 이제 이득을 많이 받겠지만 이것이 또 상대적으로 수입하는 어떤 원자재 그다음 농식품 가격이 좀 높아져가지고 네. 결국 서민들의 장바구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미국의 네.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예. 더군다나 이제 원화 가치가 더욱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더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죠.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돈 들어오는 건 더 적어지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네. 자, 그럼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는데 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 지표 통계청이 이제 11월 1일에 네.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0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3%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네. 실제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이 정도 올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승률 자체가 올해 2월에 1.3% 상승 이후에 네.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9월에 1.2%, 네. 10월에 1.3%, 두 달 연속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예를 들면 통화량 문제하고 환율에 대한 문제, 이 문제로 분석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요. 네. 사실은 이제 식료품 비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비용이 이제 더군다나 크게 오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가 1%난 그렇게 안 느끼는데, 그게 체감 물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훨씬 더 난 느끼는,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진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481개 품목을 이제 평균한 지수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주로 소비하는 소비 패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즘에 돈 10,000원 들고 가도요. 예를 들면 뭐 소매점이라 이런 데 가도 마트 가도 몇 개 집으면 끝나요. 그냥.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장바구니 물가는 체감적으로 봐서 훨씬 높거든요. 특히나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식료품과 관련된 비용이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네. 이제 농산품, 축산품, 수산품 여기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8.1%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계점이 뭐냐? 네. 부채를 이제 받은 다음에 이자 비용은 또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료품 비용은 높아지고 더군다나 이제 이자 비용까지 과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더 고달퍼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부분이 현실의 어떤 그 경제 문제라든가 체감 물가라든가 생활적 경제 부분은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 반영이 있나요? 안 된다라기보다도 조금 반영된다.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괴리감이 좀 크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좀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뭐 지수라든가 통계는 알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각 구청에서요. 아.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장바구니 물가 지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장바구니 물가 지수는 아니고 네. 이제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마트라든가 네.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다녀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쌀,
쌀은 뭐 이 마트에 가면 얼마더라, 네. 재래시장은 얼마더라, 네. 고기는 얼마더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의외로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네. 구청에 나와 있는 이런 재래시장의 실제 물가, 그러니까 실제 장바구니 물가 지수를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손호철 생각을 듭니다. 전문위원에 따르면 결국은 제대로 된 물가 우리 지수를 알려면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 지수를 보면 정확히 반영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생필품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데 거죠. 사실 생필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김장철입니다. 네, 그죠? 네. 저희 집집마다 다 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추값이 135%인가요? 140%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금값이 돼버렸어요. 아, 저도 문제입니다. 제가 네. 저희 집은 6인 가족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이도 3명이고 장모님까지 계셔서 아이들도 김치도 잘 먹는데 참 이제 고민이 네. 되는데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네. 배추 가격이 작년 동월 대비 143%가 높아졌고요. 무 가격은 139%가 높아졌습니다. 채소값이 일찍 뛰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재료비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그 이제 대파 가격도 네. 작황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가격이 뭐 60% 높아졌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마늘 뭐 이런 거 할것하고 높아져가지고 김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정말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청의 그 사이트를 장바구니 물가를 보시게 되면 비교를 해놨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강서구청의 장바구니 물가 비교표를 보니까 네. 배추 가격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장 저렴한 데는 한 포기당 한 1,700원. 근데 가장 비싼 곳은 한 포기당 7,490원. 아, 이건 마트별로 다르다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30포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하게 되면 51,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비싸게 구입을 하게 되면 22만 5천 원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대규모 구입을 하실 때는 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좀 우리 그 현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손호철 전문위원의 그렇게 팁에 강조드리겠습니다. 따르면 이게 구청에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청의 장바구니 물가 지수를 봐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네, 거네요.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채소값이 이렇게 오르고요. 배추값이 오르고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농상품의 산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재배 면적이 좀 줄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가을 배추 무 재배 면적 조사 현황을 보게 되면 전국적인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가을 배추 면적이요. 올해 기준으로 11,429헥타르.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0.2% 줄었습니다. 네. 재배면 자체가. 무 같은 경우도 6.2%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급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높아진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파나 이런 부분들은 고온, 가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작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죠. 4대강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렇게 농산물을 네. 잘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대외적인 문제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제적인 곡물 가격이 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환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낮아진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이제 문제를 삼아가지고 낮아져 있는 곡물 가격을 상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환율 정책을 폈는데도 지금 수출이 부진하다 그러는데 말이죠.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참 이게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크죠. 네, 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제에서요.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우네요. 자, 어떻게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이런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또 물가 변동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뭐 배추값 잡는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안정 자체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거든요. 네. 뭐 설립 목적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네.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네. 물가 안정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돈의 가치는 물가 수준에 좌우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국은행이 현재까지 취한 정책들을 보게 되면요. 통화 정책상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만 하더라도요.
한국은행의 대출금 규모가 12조 원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올해 한 10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2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중에 통화를,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거 자체가 현재 통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최경환 부총리 때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안정범 수석이 지금 구속된 안정범 수석이 한 거 아니에요, 그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 이렇게 자산으로 돈이 흘러가서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네.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좀 물가를 잡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암울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팀의 현재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그 손 의원님, 지금 경제가 어렵다. 네네. 뭐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 부분은 지금 뭐 최근에 이 급변하는 전국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현재 서민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네. 뭘까?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업의 자산은 급격하게 늘었는데 네. 개인의 자산을 분석해 보면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소득의 문제로 봅니다. 물가가 높아져도 개인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과거에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물가는 올라가는데 네. 소득은 정체가 돼 있고 심지어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수립을 해서 네. 일자리를 좀 공급을 늘리고 어떻게든 소득을 늘리려는 정책이 이제 좀 이제 나오지 않게 되면 네. 현재 상황을 좀 타개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에세 플래너의 손우철 전문위원이었습니다.